안녕하세요. 식욕 버리기 연습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과 허기의 문제를 인문학적,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인문심리서이자 감춰져 있던 내면의 욕구가 폭식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위한 자가치유서입니다. 멈출 수 없는 식욕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 코칭을 해드립니다. 식욕 버리기 연습. 제9장. 심리적 허기를 채우는 7가지 처방. 12년 동안 음식과 씨름하는 수많은 여성들과 울고 웃으면서 심리적 허기에 대한 나의 관심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이들에게 음식은 음식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심리적인 표현 수단이었다.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심리적 허기로 배고파하는 이들의 외침을 무시할 수 없었다. 심리적 허기는 미국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연구했던 내 논문 주제이기도 했다. 당시 폭식하는 여자들의 빼놓을 수 없는 심리적 허기의 핵심 감정을 7가지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음식의 의미를 분석했던 경험은 폭식을 멈추게 하는 데는 심리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 근거이기도 했다. 다음의 7가지 다이어트 심리 유형은 현대인이 가장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선별해 각각의 키워드에 맞게 대표적인 실제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비밀 보호를 위해 환자들의 사례를 가능한 많이 변형시키려고 했지만 지금도 실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선하다. 나에게 자신의 비밀스럽고 수치스러운 속내를 용기 있게 드러내 보인 그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진료실에서 다 말해주지 못한 조언을 담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일 중독 유형. 내가 먹으려고 했던 것은 음식이 아니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었다. 먹는 것 조절이 왜 안 될까요? 내가 너무 한심해요. 내가 만나는 수많은 스트레스성 폭식 환자들의 빼놓을 수 없는 레퍼토리다. 그동안 다른 것들은 이성으로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었는데 먹는 것 하나는 왜 조절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음식의 맛 그 자체만이 아니다. 먹는 낙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먹는 그 순간 음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감정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먹지 말라는 이성의 뇌와 먹고 기분이 좋아져야 한다는 감성의 뇌가 늘 싸우지만 결국 감성의 소리가 더 강하다.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은 음식이 아니라 그 효과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음식은 휴식과 같은 말이다. 온종일 긴장했던 몸을 이완시키는 수단인 셈이다. 이런 유형은 낮이든 밤이든 일을 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져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해도 끝이 없는 게 일인데 손에서 놓지를 못한다. 매일매일 야근을 하면서도 일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때 심리적 허기의 원인은 바로 불안감이다. 이들은 야근을 하기 전 피로를 풀어줄 음식을 잔뜩 먹는다. 방어체제를 느슨하게 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혼자만의 향연이라고나 할까. 이러한 상황은 퇴근 후 늦은 귀가를 하고서도 마찬가지다. 집에 들어가서 또다시 허겁지겁 이것저것을 실컷 먹고 나서야 안심이 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든든히 먹어놓아야 새벽에 일어나서 나머지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한마디로 그녀는 잔업을 마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음식과 함께 휴식을 취한 것이다. 그렇게 위장을 채우고 포만감이 느껴지면 잠이 스르르 오고 다음날 체중계는 아주 솔직해진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체중 10kg 증가는 직장이 가져다 준 일종의 보너스인 셈이다. 진단. 심리적 허기의 핵심 감정. 불안감. 음식은 휴식. 처방. 퇴근길 미니 여행 처방. 재충전하기. 위 사례의 경우 음식의 의미는 긴장을 푸는 행동, 즉 졸음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싶은 심리를 반영한다. 직장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당신에게 음식의 위로를 대신할 수 있는 처방은 바로 휴식 처방이다. 요즘 직장인들은 산재에 해당될 정도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육체가 피곤하면 그만큼 우리의 뇌도 피로감을 느끼고 결국 스트레스성 뇌탈진에 빠진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무기력증, 졸림, 처지는 몸이다. 온종일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일과에 쫓기다가 진이 다 빠진 채 퇴근을 하고 나면 퇴근 후 휴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재충전의 도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럴 때 재충전을 하는 방법은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것. 어떤 이들은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을 때 에너지를 충전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떠들면서 에너지가 충전되기도 한다. 때문에 내 안의 목소리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내가 외향적인 성향인 줄로 알고 있었지만 MBTI 검사를 통해 내향적인 성향이라는 결과를 듣고 놀랐던 경험이 있다. 직업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스스로를 외향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재충전의 방법을 바꿨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스스로를 재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약속을 줄이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했다. 여러분도 퇴근 후 일종의 의식을 가져보기를 권한다. 퇴근길에 요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이때 요가를 근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운동은커녕 자꾸만 게을러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할 뿐이다. 요가를 가기 전에 먼저 기분을 좋게 만들자. 미네랄 워터나 생과일 주스를 사거나 빵집에 들러 평소 즐겨 먹던 빵을 사서 요기를 하는 것이다. 금강산도 식후경.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서 운동을 한 뒤 지쳐서 더 먹게 되는 보상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처방이다. 학원에 도착하면 빈 방에 누워서 멍하니 머릿속을 비우자. 요가를 할 때에도 열심히 따라하면서 땀을 흘리기보다는 오늘 하루 사용하지 않은 근육이 어디였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자신의 몸을 살펴보는 데에 초점을 맞춰보자. 그렇게 요가를 끝내고 나면 한층 상쾌해진 마음으로 저녁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퇴근 후 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혼자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갑작스럽게 걸려온 보고픈 친구의 전화를 받고 약속 장소로 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마사지를 받으러 가거나 집으로 향해 평소에 즐겨보던 드라마를 보거나 목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퇴근길 미니 여행, 나만의 자유시간인 셈이다. 다이어트 강박 유형.
내가 늘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다이어트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하는 것. 머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샐러드가 초콜릿보다 몸에 더 좋다는 것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도 먹고 좌절한다. 단 하나의 다이어트 방법도 지속적으로 체중 감량을 유지시켜주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는 음식을 제한하는 유행 다이어트의 허점을 말해주고 있다.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다이어트를 시도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체중 때문에 스스로를 루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머리로만 계산하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무리하게 다이어트 음식만 고집하는 식단은 영양 부족뿐 아니라 음식을 향한 심리적인 허기까지 더해져서 오히려 폭식증에 걸릴 위험까지 불러온다. 음식을 제한하면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오히려 먹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되는 내면의 압박이 온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마치 스프링을 억지로 누르고 있다가 손을 떼면 원래 모습보다 더 늘어나서 튀어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이성은 문제가 없다. 다이어트는 이성이 아닌 감정의 문제다. 감정이 이성으로 영원히 통제될 수는 없기에 어떤 다이어트도 우리 체중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먹고 싶다는 충동이 계속 떠오르는 다이어트는 고통 그 자체다. 어떤 사람에게 다이어트는 감정 싸움이다. 결국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들어가는 셈이기도 하다. 이성이 본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오랜 역사에서도 증명되었다. 절대로 사랑에 빠지면 안 될 남자를 사랑한 여자의 이야기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이성으로 안 된다고 외칠수록 유혹의 충동은 점점 더 강해지는 법. 이성으로 먹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식단을 짜보지만 작심삼일을 경험한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난 또 다이어트를 실패했어. 이제 다시는 안 해야지. 그래놓고도 마치 다이어트 중독에 빠진 듯이 다시금 먹으면 안 돼. 이것만 먹을 거야. 라는 지칠 줄 모르는 게임을 다시 시작한다. 진단. 심리적 허기의 핵심 감정. 무력감. 음식은 자기 조절 능력. 처방. 라면 처방. 위로 푸드리스트 만들기. 위 사례의 경우 음식의 의미는 통제를 뜻한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무력감은 음식의 내용과 양 하나하나까지도 지나치게 조절하게 한다. 정해놓은 다이어트 식단으로 매 끼니 살아가고 체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나는 자기조절 능력이 탁월한 완벽한 누군가가 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다이어트를 할 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금기 음식은 없다고 말한다. 먹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이어트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성은 감성을 이길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심리적 허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욕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성공을 보장하는 다이어트 식단이라 해도 엄격한 식사 제한을 하면 언젠가는 다른 음식이 당기게 되고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한 충동을 누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된다. 나는 라면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이들에게 오히려 라면을 먹으라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밀가루로 만든 라면이 꼭 다이어트의 적인가? 나는 감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라면 스프에 들어있는 염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라면 면발의 탄수화물은 다이어트 기간에도 필요하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모든 행동은 오래가지 못하고 작심삼일이 되어버린다. 이성이 본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이어트 기간에 진짜 끊어야 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위로푸드가 아니라 아무 음식이나 입에 습관적으로 집어넣는 불필요한 칼로리다. 다이어트 강박 유형에게 음식의 의미는 엄격한 감독관이다. 내가 나를 완벽하게 조절한다는 전지전능함이라고나 할까? 스스로 음식 조절을 엄격하게 지켜내는 완벽한 자기조절감을 가지고 있다고 위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완벽한 식단, 체중 숫자에 집착하는 심리적인 기전이 작동되면 다이어트 중독에 이르게 되고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된다. 이 엄격한 감독관이 없이도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그 모습 자체로 훌륭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다.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가?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행복하게 먹을 것을 권한다. 상황에 따라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자신만의 위로 푸드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그것 역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말이다. 자기 파괴 유형. 나는 왜 다이어트를 하려 하는가? 다이어트의 진짜 목적은 체중이 아니라 사랑과 인정.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꼭 묻는 것이 있다. 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날씬해지기만 해봐. 그땐 내 인생이 확 달라질 거야.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주고 좋아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뒤따른다. 하지만 체중이 줄었다고 해도 내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감량 전과 다를 바가 없다. 날씬하다. 이콜 더 나은 인생. 이콜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 라는 공식으로 인해 체중이 미치는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체중 감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고프지 않은데도 왜 먹는 걸까라는 심리적 허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리적 허기를 다스리지 않은 채 체중만 감량해서는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만 전문의로 나는 초콜릿과 이별 중이다라는 첫 번째 책을 썼을 때 왜 여자들은 날씬하길 바라죠? 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답한 적이 있다. 남자들은 모르나요? 여자가 날씬한 것은 권력이라는 것을. 다이어트의 진짜 목적은 체중이 아니다. 다이어트의 진짜 모습은 권력, 즉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우리 모두의 욕망이다. 내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면 내 체중을 인정할 수 있지만 90% 이상의 여성이 늘 나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태로 생각하고 있다.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물만 먹어도 살찌는 나는 저주받은 몸인 것이다. 그런데도 자꾸 먹을 것에 손이 가고 배가 터지도록 먹게 되는 것은 나를 벌하는 행동일지도 모르겠다. 행복감은커녕 나를 비하하는 수단으로 음식을 쉴 새 없이 입에 넣고 있지는 않은가. 이때부터 음식은 더 이상 맛있는 먹을 것이 아닌 자기 비하 행동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모른 채 나를 괴롭히는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모두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기본 심리가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인가에 열중할 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리라 여기는 것이다. 진단. 심리적 허기의 핵심 감정. 수치심. 음식은 처벌. 처방. 자아 존중감 처방. 나를 위해 선물하기. 위 사례의 경우 음식은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나에게 내리는 혹독한 처벌이다. 수치심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즉 존재에 대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말한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히 무엇인가 열심히 해내려고 한다. 즉, 존재에 대한 결핍감을 행위로 대신 채우겠다는 보상심리인 것이다. 다이어트 중독과 폭식증이 있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내가 운영하는 굿 이미지 상담 연구원에서는 자아 존중감 프로그램이 가장 선호하는 상담 코스가 되어버렸다. 그만큼 오랫동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외모의 잣대로 평가를 받았으며 그것을 곧 자신의 자존감으로 연결시켜 왔다. 이러한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며 현재는 그 잣대가 아름다움의 기준인 날씬함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집단 문화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다. 자아 존중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피드백 양쪽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날씬하다고 말해줘도 자신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 문제는 더해진다. 자존감이 낮은 여성들 경우엔 외모의 기준이 일반인이 아닌 연예인처럼 전형적인 모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벗어날 때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 여성 스스로 모성뿐 아니라 외모, 커리어, 경제력, 심지어 자기 성취감에 있어서도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거나 위로해주는 법은 모르고 있었다. 이럴 때일수록 먼저 마음속 파수꾼을 없애야 한다. 나는 이래야만 한다라는 생각의 틀에 갇히면 자기 자신을 못 살게 굴기 쉽다. 폭식증과 비만 환자 중에서도 흔하게 발견되는 이런 상태는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는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지행동치료, 즉 생각을 먼저 바꿔 행동을 변화시키는 치료를 해야 한다. 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객관화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왜곡시키고 평가절하하는 외부 환경의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때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행동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주자. 하루에 한 가지씩 오늘 내가 한 일 중에 나 자신을 칭찬할 만한 일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칭찬받아 마땅할 거리를 발견했다면 그에 합당한 선물을 해보자. 여기서 선물이란 물질적인 충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채찍 대신 자아를 존중할 수 있는 당근을 주라는 의미다.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분풀이 유형. 나는 배고프지 않은데 왜 먹으려 하는가? 내게는 화풀이 대상이 필요하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먹으려 하는 충동이 생기는 것은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 나에게 관심 좀 가져달라는 외침이다. 현재 먹는 행동을 통해 과거로부터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폭식하는 사람들의 식사일기를 살펴보면 먹는 것이 더 이상 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에게 먹는 것은 화풀이 용도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화가 자신의 내면으로 향한 결과다. 자신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았던 엄마를 둔 그녀는 인정 욕구에 대한 갈망으로 한없이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자신을 다그치며 일 중독적인 습관을 키워왔다. 많은 것을 이루어냈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자존감은 낮아졌다. 엄마와 싸운 날이면 어김없이 폭식을 했다. 치료를 받으면서 폭식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 나는 역시 구제불능이야. 치료가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 바로 폭식의 원인이며 바로 다른 심리적인 압박감을 해결할 시작점이 된다. 엄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영향력 속에서 조바심을 내고 있는 그녀는 늘 배가 고팠다. 특히 엄마를 향한,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아직도 어린 소녀로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자신을 향한 실망감은 늘 분노의 형식으로 표출되었고 그 수단이 음식이었다. 위가 찢어지는 아픔이 느껴지도록 몇 인분의 음식을 해치우고 나면 나를 충분히 괴롭혔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직업이 변호사였던 그녀는 겉으로는 완벽한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엄마의 말 한마디에도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연약한 어린 소녀로 머물러 있었다. 엄마와 그녀는 마치 한 몸인 것 같았다. 변호사가 된 것도 엄마의 소원이었는지 자신의 적성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녀. 자기 혼자서는 어떤 결정도 당당하게 내릴 수 없었던 그녀는 커리어가 요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른다고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몇 인분의 음식을 먹어치우고 다 토해내는 일을 매일 밤 반복하면서 그녀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상처투성이가 되었을지 상상해보라.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밤에는 남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신만의 비밀을 수치스럽게 간직하는 이중생활에 지쳐 있었다. 그녀는 결국 위가 찢어지도록 먹는 이유가 자신을 향한 분노였다는 것을 이해한 뒤에야 폭식을 멈출 수 있었다. 자신과 타인의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되면서 분노감 역시 많이 줄어들었고 그 후 엄마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 내면의 자아를 강화하는 상담을 통해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닌 독립된 성인으로 변화되었던 기억이 난다. 진단. 심리적 허기의 핵심 감정. 분노감. 음식은 자기 파괴적 행동. 처방. 바운더리 처방. 감정 털어놓기. 바운더리를 만드는 일은 자신의 모습이 없어지는 것도 감수하면서 남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려 하는 삶의 패턴에서 시작된다. 엄마의 승인을 받아야만 마음이 편했던 위 사례의 경우 결국 본인이 생각하는 절대자인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자꾸만 완벽해지려고 애쓰다가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이때 음식의 의미는 완벽한 나를 뜻한다. 가끔 진료실에서 이런 유형을 만날 때면
측은한 기분을 느끼곤 한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의 요구에 맞추어 사는 사람에게는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다. 분노는 밖으로 표출되는 충동적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내 안으로 향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무의식적 행동, 즉 일 중독이나 음식 중독, 강박적인 운동, 다이어트 중독 등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남을 위해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는 조언이 자기 보호 전략이다. 가장 먼저 자신 내면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 그래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끝나면 50점짜리다. 그 다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언어의 동물이므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라는 기대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도 항상 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대신 읽어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기대하지 말라. 말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 그것을 음식을 먹는 방법으로 대신하려 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엄마가 언니만 예뻐한다고 생각하던 그녀. 어느 순간 언니와 엄마가 식탁에서 깔깔거리며 떡볶이를 먹고 있는 것을 본 그녀는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누를 수가 없었다. 그 후 그녀는 혼자 방 안에서 떡볶이를 몇 인분씩 먹어치우는 것으로 분노를 사겼다. 폭식 행동은 나 정말 화가 많이 나거든. 제발 나 좀 챙겨주면 안 돼? 라는 메시지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들들 볶지 말고 조금은 더 이기적으로 남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놔 보자. 여기서 포인트는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은 있다. 부끄러운 감정일지라도 가족들, 친구들에게 툭 털어놓고 내 연약함을 부탁하고 기대보자.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사실은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는 쉬운 길임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착한 여자 유형.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돌볼까? 가끔씩 놓으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한다. 갓난아이는 엄마 품에서 기본적 신뢰를 배우며 자신의 본능을 채우는데 익숙해져 간다. 이런 기본적 신뢰를 위협당할 때 우리는 존재의 불안을 느끼게 된다. 우리 사회는 너는 부족하다. 좀 더 일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가득하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먹는 것은 내 몸에서 요구하는 욕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내 몸에서 말하는 소리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채워주어야 하는데 자꾸 나보다 다른 요구에 귀 기울인다. 우리는 그동안 속수무책이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불안을 없애고 기본적 신뢰를 되찾기 위해 먹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애써왔다. 먹는 양이 자꾸 늘어만 가고 자꾸 먹어도 배가 고프다면 내 몸에서 말하는 소리가 있다는 신호다. 혹시 내가 불안감을 느끼고 긴장하고 있는가? 내가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피곤함에 지쳐있지 않은가? 외롭고 쓸쓸한가? 지루하고 심심한가? 잠시 바쁜 일상의 기차에서 뛰어내려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시간을 허락해보자.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다그치는가? 퇴근 후 늦은 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남편이 식사를 할 때마다
같이 밥을 먹어주어야 했던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는 밤에 먹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원하는 것 같아서 함께 먹어주었고 결혼 후 체중이 5kg이나 불었다고 했다. 체중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살을 빼야 하지 않겠냐는 남편에게 버럭 화를 낸 후 남편이 꼭 같이 먹어주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문제는 관계에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뿐 아니라 언니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늘 거절하지 못하고 상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주고 있었다. 친구들과 만나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많이 시켜 먹었다. 그래야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였다. 늘어난 체중으로 내게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또 한 명의 여성은 체중 감량을 시도할 에너지를 되찾으면서 10kg 가까이 빠지는 효과를 보여준 환자였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을까?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녀가 다시 살이 찐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응급 상태로 상황을 살펴보던 내가 발견한 것은 편의점 알바 시작이라는 생활의 변화였다.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야간 타임 알바를 구하지 못해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해라는 생각으로 퇴근 후 힘든 몸을 이끌고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다니던 요가 클래스도 그만두었고 든든히 먹어야 일을 열심히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퇴근 후 라면과 김밥을 먹었으며 그렇게 밤새 일을 하고 난 뒤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녘에야 집에 들어가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불규칙적인 식습관, 수면 부족, 피로감, 운동량 부족 등이 쌓이다 보니 체중이 쉽게 줄 리가 없었다. 나의 처방은 알바를 당장 그만두라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남자친구가 알바생이 없으면 편의점이 엉망이 된다며 고민하는데 그 부탁을 거절하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에 미안하다면서 남자친구와 함께하며 데이트도 하고 도움도 주니 괜찮다고만 했다. 도대체 그녀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무엇일까? 남자친구를 좋아하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만둔다고 하면 힘들어 할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나의 두 번째 책, 그래서 여자는 아프다에서도 남의 요구에는 민감한 반면 자신의 요구는 돌보지 않아서 욕구 불만을 가지게 된 착한 여자가 등장한다. 음식으로밖에 자신에게 보상하지 못하는 이 착한 여자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른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이런 착한 여자가 참 많다. 엄마가 갓난아이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듯 성인이 된 우리들 역시 자신의 요구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진단. 심리적 허기의 핵심 감정. 죄책감. 음식은 배려심. 처방. 자기주장 연습 처방. 노라고 말하기. 착한 여자의 핵심 심리는 지나친 책임감이다. 이때 음식은 남을 위해 함께 먹어주는 자선사업이라 하겠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진료실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작업은 착한 게 지나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사실 착한 여자들에게 돌아오는 가장 큰 보상은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만족감이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누군가를 배려하는 행동이 지나칠 때, 즉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 일을 대신해주면서 혼자만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럴 때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고맙거나 필요한 일이 아닌 게 되고 결국은 서로 만족감마저 느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자기주장 연습이 가장 시급하다. 내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거절할 때와 승낙할 때를 아는 것. 당신이 남을 도와주듯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항상 자신에게 솔직해지도록 꾸밈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 불완전한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 감각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 필요한 욕구를 채워줘야 한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쉴 수 있도록 남을 바라보기 이전에 나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이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부터 물어보자. 혹시 자신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지 못해 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자. 자신의 삶이 엉망이 되면서까지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결국 올바른 삶이라고 볼 수 없다. 이따금씩 노라고도 말해보자. 거절도 의사표현이다.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현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누군가를 돕고 싶은가? 그렇다면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는 가지지 말자. 보상이 아닌 자기 만족에서 행복감을 찾을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외톨이 유형. 먹는 행동이 나타내는 커뮤니케이션 방법. 외롭고 허전해서 먹는다.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착한 여자의 심리는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정서적 욕구를 포기했던 경험에서 비롯된다. 신세대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 같이 보여도 주변의 메시지에 신경을 빼앗겨 오히려 내 욕구에 충실하지 못하고 욕구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다. 심리적인 허기로 배가 불러도 자꾸 컴퓨터, 쇼핑, 섹스 등 다른 욕구를 탐닉하게 된다. 이 중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먹을 것에 집착하는 패턴이다. 음식은 손만 뻗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다른 중독보다 죄책감이 덜하기 때문이다. 먹고 싶다는 충동을 참기 힘들다는 것은 바로 버려진 내면의 아이가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외로움의 외침인 것이다. 쇼핑 중독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그녀는 너무나도 얌전한 첫인상의 소유자였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손에 꼽힐 정도로 몇 명밖에 없었던 조용한 성격의 그녀. 신용카드를 빼앗기고 나서 쇼핑의 쾌락이 없어진 후 그녀가 손댄 것은 음식이었다. 그녀의 방을 청소하던 엄마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침대맡의 과자 봉지들과 피자 박스들, 혼자 방에서 몰래 먹은 듯한 비밀스러운 흔적들. 쇼핑도 혼자서만 했던 그녀는 결국 음식도 몰래 혼자서만 먹고 있었다.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말썽 한 번 부리지 않았던 그녀가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반항하는 모습 중에 싫어, 안 먹어 라면서 먹을 것을 거부하거나 엄마 몰래 과자를 훔쳐먹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때 음식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을 수 있는 소통의 한 방법이란 말이다. 이런 어린아이의 대화법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사실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도 음식을 먹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고 혼자만 자신의 음식을 준비하며 따로 식사하는 모습은 폭식증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사람들에게 건네는 의사소통의 한 패턴이 되어버린다. 나 혼자만의 의식은 나머지 구성원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그녀의 특이한 습관을 경계하고 관심을 쏟게 한다. 결국 그녀가 원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관심인 것이다. 진단. 심리적 허기의 핵심 감정. 외로움. 음식은 친구. 처방. 의사소통 연습 처방. 친구 찾기. 위 사례에서 음식은 친구를 뜻한다. 단절되고 버림받은 느낌. 외로움은 어딘가 소속되어야겠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먹는 행동 자체는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는 순간이 되어버린다. 엄마의 모유를 먹는 순간은 무엇보다도 엄마와 하나 되는 소속감으로 아이에게 기본적 신뢰가 형성되는 탄탄한 기초가 된다. 음식이 주는 위로는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한 것 이상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효과를 낸다. 남편과 아이가 집을 떠난 후 음식으로 허전한 마음을 달래던 주부가 기억난다. 음식을 마구 먹는 습관이 하루 중 언제 가장 심해지는지 식사일기로 기록해 관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혼자 있을 때 배가 고픈지, 여럿이 있을 때 배가 고픈지, 하루 중 오전인지 오후인지 저녁인지, 남들이 잠들고 나서인지를 살펴보면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음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주부는 이사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가족들이 떠난 집에 혼자 남아있다 보니 외로움을 달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가 절실했을 터이다. 나를 외롭지 않게 즐겁게 해줄 그 누군가, 아니 그 무언가를 찾다가 음식에 꽂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밖에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살이 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레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시간 또한 길어졌다. 더 이상은 먹는 데 집중하고 싶지 않다는 그녀에게 내가 내린 처방은 친구를 만들게 해주는 것이었다.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동네 친구들도 사귈 수 있는 곳. 아파트 단지 내 요가 클래스에 등록하도록 했다. 요가 클래스를 등록하는 순간 내 개인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고 시키면서 보조자아의 역할도 빼놓지 않았다. 보조자아의 역할 때문인지 소심한 그녀는 운동을 시작하였고 음식을 대신해줄 낙으로 발전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자신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식사일기를 통해 하루 중 어느 때에 가장 많이 먹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자. 만약 혼자서 은밀히 무언가를 자꾸만 먹으려 한다면 그것이 외로움에서 비롯된 감정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보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찾아 실행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장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찾기 어려울지라도 취미 자체가 친구가 되어 외로움을 달래줄 것이다. 외모 콤플렉스 유형.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나. 다이어트는 나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시간. 먹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이어트 식단에 맞추어 먹는 것을 따르게 한다면 조절이 안 될 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신뢰마저도 무너진다. 억지로 참으려고 들면 오히려 그 음식에 대한 충동은 반사적으로 불어난다. 운동도 지옥 훈련을 해야 한다면 겁부터 나는 일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다이어트 워와 같은 체중 감량 오디션 프로그램을 내가 찬성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뚱뚱하다는 이유만으로 혹독한 채찍질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체중 재기와 지옥 훈련을 하는 것을 보면 왠지 서글퍼지기까지 한다. 살이 찌면 인생의 루저이고 살이 빠져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이다. 다이어트와 폭식증 치료가 외모 콤플렉스를 증폭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이어트는 고통이 아니라 내 모습을 되찾고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갱년기가 시작될 즈음 나를 찾아왔던 50대 여성이 기억난다. 아이들은 이미 그녀 곁을 떠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하던 그녀는 갱년기 탓인지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고 피곤하다고 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에 오로지 먹을 것에만 집착했고 나이살과 더불어 몸매는 불어만 갔다. 아무리 명품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지 않아 거울 보기가 짜증이 난다던 그녀는 외모 콤플렉스에 빠져 있었다. 점원들이 자신을 뚱뚱하다고 수군대는 것 같아 쇼핑도 끊었다며 요즘 들어 점점 민감해지는 자신을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남편이 오늘 얼굴 부었네? 라고 말하면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도달했고 엄마, 옷이 그게 뭐야? 요즘 살쪘어? 라는 딸아이가 너무나도 미워 견디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 나머지 스스로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 상태였다. 외모 콤플렉스가 삶에 대한 의욕까지 잃게 만든 듯했다. 고전무용을 전공했던 그녀는 대학 시절 남편을 만나 꿈을 접었고 그 뒤부터는 한 번도 무엇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꾼 적이 없었다고 했다. 결혼 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20여 년의 인생. 무엇보다도 스스로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했다. 나는 그녀에게 꿈을 갖도록 권했다. 그녀는 결국 전공을 살려 평생교육원에서 고전무용 강사가 되었고 주어진 의무에서 벗어나 스스로 행복해지는 자유를 얻게 된 후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되찾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통스러운 다이어트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다이어트를 일상생활과 너무 동떨어진 고통의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외부로 빼앗겼던 에너지를 내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재충전의 시기로 삼아보자. 거울이라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간. 자신의 몸을 재정비하고 자신의 욕구를 재발견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다이어트는 몸과 마음의 보약이 될 수 있다. 진단. 심리적 허기의 핵심 감정. 열등감. 음식은 항우울제. 처방. 신뢰 되찾기 처방. 거울 가까이 하기. 별 생각 없이 내뱉는 외모에 대한 평가는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한 일이다. 외모에 대한 비하는 그 사람의 다른 장점들을 모두 덮어버리게 만들고 자신이 많은 부분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한다. 이러한 자기 부정은 결국 피해의식과 열등감 등으로 이어져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은 또 어떤가? 항상 비교만을 일삼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늘 다른 사람의 잣대에 따라 결핍된 모습에만 포커스를 맞춘다. 이처럼 결핍에만 집중하는 패턴이 몸에 배게 되면 그때부터는 앞의 사례처럼 주변의 어떤 반응에도 민감해지는 극단적인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이때 이들이 먹은 음식은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모 콤플렉스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깰 수 있을까? 얼마 전 나는 스토리온 TV에서 MC 황신혜 씨가 진행하는 렛미인이라는 뷰티 프로그램에 고정 전문의로 출연한 적이 있었다. 그때 수많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외모 콤플렉스를 고쳐달라며 찾아왔고 수차례의 오디션이 치러졌다. 성형수술을 하기 전 외모 콤플렉스 여부에 대한 진단과 수술에 대한 심리적인 준비가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주걱턱으로 놀림거리가 되었고 10대에는 왕따까지 당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 때문인지 2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수군대면 내 외모를 이야기하지 않나 하는 피해의식과 경계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때 내가 내린 처방은 외모 지적을 하는 사람에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었다. 외모로 놀리는 일은 아주 치사한 일이므로 상대를 탓할 일이지 나를 비하할 일은 아니라는 점을 일깨우기 위한 방법이었다. 대부분 얼굴이 붉어지면서 자리를 피하거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반대로 유연하게 대처할 경우 아, 저 사람은 외모 때문에 기죽지 않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니 조심해야겠구나. 앞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외모 콤플렉스는 어찌 보면 심리전의 문제일 수 있다. 거부할 수 없다면 당당히 받아들여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무장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거울을 가까이 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보자. 자신을 위한 작은 소품을 사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며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